자, 그리고 이제 특수사고의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공동불법행위 사고가 아니고, 그리고 뭐 단독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의 사고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대물배상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몇 가지 케이스를 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 상호 간의 사고, 그러니까 내 차하고 내 차가 망가진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차가 2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 왜 지급할 수 없는지 좀 알아볼게요. 면책으로 두는 이유, 동일 소유자의 차량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다른 차량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된다.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손해 중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가장 큰 기본적인 그런 근거는 뭐냐면 이득, 모럴해저드, 그 도덕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면책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유자 내 재물 간 사고가 났을 때, 내 자동차 간 사고가 났을 때는 대물배상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계약 차량에 한하여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을 불문하고 차량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 대위 행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이 돼 있다. 만약 두 대 다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자기 차량 손해에서 그냥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그럼 돼 있는 것만 해주겠죠. 그리고 양쪽 다 없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뭐 해줄 방법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차량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발생이 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 있는 다른 차량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혼동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므로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렌트카들이 워낙 많아요. 렌트카들이 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많다 보니까 차 번호판을 보고도 식별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하자, 허자, 호자 이렇게 대표적인 그 렌트카 차량 그 가운데 번호에 한글로 돼 있는, 보시면 저거는 렌트차구나 하시면 되고요. 동일 렌트카 업체 소유 차량 간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래 사례 외에는 면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 해주는데 요 아래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사례 외에는 다 부책을 해야 된다. 근데 요 세 가지는 어떤 거냐 좀 볼게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렌트카 업체 피용자로서 렌트카 업체 업무에 종사 중 피해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그래서 대물배상 그 면책사항에 보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소유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면책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차량을 동일인이 임차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임차인의 피용자로서 임차인 업무에 종사 중 피해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동일한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차량을 동일인이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그러니까 내가 두 대를 빌려서요. 내가 한 차 끌고 갔다 그 차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두 대 갖고 있던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대물배상 고유면책사항에 보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서의 진구가 곤란한 경우 했는데요. 피해물을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의 진구가 곤란한 때, 그래서 수리비 등 견적서, 영수증 및 피보험자 자신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진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 합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경우. 그래 놓고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죠.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인데 보험회사가 만일에 그 수리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응도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그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직접 그 피해자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공업사에서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리비 등 견적서, 영수증 및 피보험자 자신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진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그 피보험자한테 이런 거 뭐 확인서 써달라고 하면 써줄 피보험자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유선으로 녹음을 하거나 네,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 또 해줄 수밖에 없어요. 또 예, 그렇지만 원칙은 이렇다. 그리고 간접 손해 등의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뭐 차량이 수리 완료되어 출고한 때 수리처의 각서 앞으로 자동차 등의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수리처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진구하고 수리비를 지급 돼 있는데요. 이것도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예,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각서 써달라 그러면 누가 써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칙만 알고 계십시오. 동일한 사고로 대물 손해가 중복된 경우의 처리. 개인 면허나 자격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 또는 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해를 입어 치료기간과 원상복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과 휴업손해를 각각 산출하여 그중 많은 금액을 인정을 하고 중복되지 아니한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를 인정하며 대인공제 휴업손해와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쪽에서 한쪽에서는 휴업손해를 주고 대인에서는 휴업손해를 주고 대물배상에는 뭐 영업손실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득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그 흔히 발생되는 게 개인택시 사고예요. 개인택시는 이거 한번 말씀드렸지만 1인만이 운전할 수 있어요. 법적 대리운전자하고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낸 사람하고 2명만 그러니까 원래는 1인이죠. 1인만 운전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 개인택시는 누구도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러면 발생되는 게 뭐예요? 일 못하면 내가 일 못하면서 생긴 대인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 대물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는 대인과 함께 대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에서는 휴업손해, 대물에서는 휴차료가 지급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좀 바뀌었는데 지금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볼게요. 1일 휴업손해가 51,000원 정도 되고 1일 휴차료가 44,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휴업손해가 좀 많죠. 좀 똘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휴업손해 받는 게 낫겠네요. 그죠? 한 8,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요거 지금은 좀 더 차이 납니다. 올라갔어요. 지금 200만 150원까지 휴업손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인보상 직원에게 휴차료 지급 시 합의금 품위서를 진구하면 거기에 합의금 품위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자료가 있고요. 휴업손해라는 그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휴업손해를 며칠치를 계산했는지 보고 이 차 수리를 며칠 했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휴차료 어떻게 지급하는지 기억나시죠? 저번, 예. 그러니까 휴차료 기간과 입원 기간을 비교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대인에서 휴업손해가 지급되었을 시 휴차료는 불이 나며 휴업손해 지급 기일 이후까지 수리가 이어졌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휴차료를 지급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대인 보상 처리 후 지급한다. 대인 보상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업무적으로 금액이 작으면 합의를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끝난 다음에 휴차료는 그 지급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뭐 합의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상 휴차료 기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인 보상 처리 후 지급을 합니다. 이거 2015년도 1월 10일 날, 뭐 기억나실 거예요.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세월호 사건이 2014년도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해서 또 큰 사건이
이 사건인데 2015년도에 요거와 관련해서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상반기 때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보니까 먼저 좀 이거를 봐야 되겠네요.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김 씨는 지난 1월 12일 여기죠? 김 씨는 지난 1월 12일 대본 그린 아파트의 팔로티 주차장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나서 오토바이 킥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하다가 오토바이를 태우고 천장 등을 통해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관련돼 있는 거겠죠. 만일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였다면 차 사고가 되는 거고, 그죠? 자동차 사고가 되는 거. 이게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서 15년도 20점짜리로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 중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었고 화염에 의해 주차장 내부 시설에 연소 손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당시 주차장 내부 시설이 고장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똑같죠, 아까 그거랑. 약간 다른 거는 그 사람은 이제 라이터로 녹이다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엔진 과열이다.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화 책임, 그래서 이제 실화 책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실화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불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실화자 책임. 그래서 목적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경감에 관해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하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 765조 배상액의 경감 청구 한번 볼게요.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죄송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의 특례를 정했는데 1961년 4월 28일에 요 실화 책임에 대한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좀 법을 잘못 만들어 놨었어요. 한번 보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인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과실이나 이런 때는 피해자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한테 억울하잖아요. 피해자가 억울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뭐 소송에 갔겠죠. 이게 말이 되냐 해서. 그래서 2007년 8월 30일 이후에 실화자의 경과실, 중과실을 따지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끔 됐습니다. 그때 2007년도 이후로는. 그래서 다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경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이해되시죠? 워낙 전에 실화자 책임이 가해자한테 너무 유리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피해자의 그런 권리는 보호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적용 범위는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 실화는 주의를 잘하지 못하여 불을 즉 실수로 불을 내는 것을 실화라고 그러고요. 연소는 불길이 번져서 타 나가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물건에 놓은 불이 다른 물건으로 옮겨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언제 손해배상을 경감을 할 수가 있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의 경감을 청구를 할 것.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해는 거지 이게 무슨 보험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경감 사유를 보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이렇게 해서 경감 사유를 좀 보고 있는데요.
어,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를 뭐 경감 사유로 보고 있는데 보통 뭐 보험회사에서도 경감 사유를 만일에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경감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상태가 매우 좋다 그래서 아예 경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 경제 상태가 좋아도 경감을 해준 그 법원 판례상으로는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실무상 처리 방법은 피보험 차량의 관리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재물을 연소시킨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제3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피보험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재물을 연소시킨 경우에는 면책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조사 및 구상관리, 그러니까 내 차가 화재가 발생이 돼서 남 재물에 연소가 된 경우, 화재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3자가 뭐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내 차에다 던져가지고 내 차가 화재가 나서 그게 남 재물에 다 연소가 됐다. 그때는 면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내 차가 엔진 과열로 불이 나서 뭐 지하 주차장을 태웠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대물배상으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고 조사 및 구상 관리, 실화의 발생 원인과 객관적 자료를 체증한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우선 보상 안내한다. 그래서 무슨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처리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화자, 공동 불법 행위자 등에 대한 구상 관리를 하고 경과실 화재인 경우 손해배상 경감으로 책임을 경감을 시킵니다. 아까 그 실화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슈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동차 사고하고 좀 관련이 있다 싶으면은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돼요. 뉴스 기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책만 본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이 다 합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것도 뉴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보셔야 됩니다. 전 파일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